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10월 28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유권자 중심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마련된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존중과 공존의 정치,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최근 인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명한 민주시민의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란 제목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선거와 미디어, 선거 정치 정보의 올바른 습득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실시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단속 인력을 모두 동원해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 예정자와 예비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정치축제인 정치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28일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펼쳐졌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유권자 중심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10월 28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통해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존중과 공존의 정치,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정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생산적 논의로 전환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헌법학회, 정당학회 등과 사회적 약자, 청소년, 청년을 대표하는 유권자 단체가 참여해 만든 강연, 토론, 토크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었고 참여 단체의 정책 제언에 유권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밖에 메타버스 내에는 투개표 등 선거 절차를 VR, 영상, 퀴즈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선거 체험관, 역대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참여 프로그램과 강연 콘테스트 수상작, 민주시민교육 국제 심포지엄 영상, 사이버 선거 역사관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 구축돼 다양한 선거 정치 교육 콘텐츠를 보고 즐길 수 있고 경품 추첨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선거 정치 정보를 국민들이 올바르게 읽고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최근 인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명한 민주시민의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란 제목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인천 미추홀구 학교 밖 청소년센터 청소년과 송도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거와 미디어, 미디어와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선거 정치 정보의 올바른 습득 방법, 가짜뉴스 사례 및 대처법, 선거 정치 정보를 활용한 바람직한 소통 방법,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및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선거 정치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평가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2017년부터 학교, 도서관 등에서 미래 유권자, 일반인,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 정치에 관한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미래 유권자, 새내기 유권자, 정당인, 일반인 등 다양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거 정치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 실시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사무를 위탁해 관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 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12월 15일에는 시도체육회장 선거가, 12월 22일에는 구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사무를 위탁해 관리하는데, 최근 출마 예정자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모두 동원해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로 다른 위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매우 적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품 제공 등 기부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 예정자와 지방체육회사나 종목단체 대표자 등 예비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와 홍보를 통해 금품 기대 심리를 차단하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의무 위탁을 받아 관리하도록 한 법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음식물 등의 제공과 수령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체육회 임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 공번으로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하며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상에서 선거나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의 의미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거 키워드 시간에는 선거,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수자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치킨 호크입니다. 이 단어는 1960년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최영 아나운서, 오늘의 키워드 어떤 말을 뜻하는지 아시겠나요? 치킨은 닭, 또 호크는 매를 뜻하는 말인데 닭과 매가 합성된 단어를 정치에서 사용한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이 치킨 호크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정치 관련 속어입니다. 이 미국에서 겁쟁이를 뜻하는 속어인 치킨과 반대의 의미를 가진 강경파를 뜻하는 호크가 합쳐진 말로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던 시기에 생겼습니다. 전쟁과 관련이 있는 말 같은데 겁쟁이와 강경파가 함께 묶였으니 겁쟁이인데 강경하다. 대략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1960년대 당시 미국의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이 베트남 전쟁의 확대를 주장하는 대다수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군 복무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병역 기피자나 면제자임을 폭로하면서 이 말이 생겼습니다. 남의 아들은 전쟁터로 보내면서 자신들은 정작 군대에 가보지도 않은 채 안락의자에 앉아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해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쟁을 지지하고 군사력 강화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군 복무를 기피한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관련 어록으로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에라스미스는 전쟁은 겪어보지 않은 자들에게만 달콤하다고 했고요.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노인들이지만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대를 풍자하는 단어이기도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는 뭔가요? 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2016년이었나요? 국회의원들이 밤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면서 인터넷 검색어를 이 필리버스터가 뒤덮었던 적이 있었죠. 네, 역시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이 필리버스터는 원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부르던 약탈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신설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상대편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국회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토론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네, 이 필리버스터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제한 토론, 중복 질문하기, 느리게 걷기, 많은 양의 개정안 제출하기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시간 끌기 방법을 통해 표결을 늦추고 결국 법안 통과를 좌절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1850년대부터 사용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사용됐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1964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1964년에 동료의원 체포 동의안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신청했는데요. 원고도 없이 무려 5시간 19분이나 발언을 이어나갔고 결국 동의안을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1973년부터 2011년까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죠?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1973년 연설의 시간 제한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필리버스터는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습니다. 발언 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한 건데요. 그러다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제적 인원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요.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제적 인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최근까지 계속된 거죠? 네, 2016년에 2건, 2019년에 2건, 2020년에 1건, 가장 최근인 2022년에 1건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볼 단어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단어는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직역하면 빠른 길이란 뜻인데 정치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패스트트랙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국제통상,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란 뜻인데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정치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이나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이 패스트트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패스트트랙은 2015년에 도입됐는데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패스트트랙이라고 합니다. 정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 긴급한 법안들이 무한정으로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네, 패스트트랙이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책이나 법안들을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에 유리한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국민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패스트트랙은 우리나라에서 몇 번 사용이 됐죠? 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2017년에 통과된 사회적 참사특별법,
2020년에 통과된 유치원 3법 등이 있습니다. 네, 모든 정당이 합의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를 알아봤는데요. 김진 아나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키워드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을 발간해 배포했습니다.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금품, 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 금지 사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자료 공간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정당정책 모음집을 발간해 배포했습니다. 정당정책 모음집은 정당들의 지속적인 정책개발 활동을 촉진해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발간했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의 중앙당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싣고 있습니다. 정당 정책 모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자료 공간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24일 한국여성유권자 광주연맹 회원 등과 함께하는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여성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 광주시 선관위가 시민사회단체 한국여성유권자 광주연맹과 협업하여 여성들의 주권의식 함양과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수에서는 한국여성유권자 광주연맹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및 리더십,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0월 21일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농협 제주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번 결의대회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특강,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 기관은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통해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으며 특히 돈선거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생한 유일한 구기 종목이죠. 족구를 사랑하는 남자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 활동으로 동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엘리트 팀에게 선발이 되어서 그쪽 팀에도 이제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족구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정말 무수한데 일단은 족구라는 스포츠는 매너 스포츠예요. 동료들과 같이 땀을 흘릴 수 있고 또 동료애를 느낄 수 있고 공격할 때 점수를 먹거나 아니면 제가 찬 공이 수비를 이렇게 통과했을 때 그 희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료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컨트롤할 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컨트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구를 하면서 영상을 찍고 그걸 한번 편집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족구에 대한 기술 또는 그 족구 실업팀에 대한 또는 이제 족구 동호회 탐방이나 이런 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층 여유가 있어요. 사실 그 족구를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재 스포츠다, 흔히 말하는 또는 이제 군대 스포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식을 바꾸는 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 족구협회 홍보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족구가 조금 저변 확대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가 이번 연도 2022년도부터 전국체전이라는 그 엘리트 체육의 시범 종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시범 종목에서 정식 종목으로, 정식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선거란 우리 아이에 대한 미래다. 사실 저는 아이가 있기 전에는 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바뀔 때마다 아,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고 이래서 투표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진짜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거란 우리 아이의 미래다입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